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화폐 시간 같이 할 차례인가요? 네. 그거 초반 했습니까, 조금? 하나도 안 했죠? 네, 그럼 308페이지입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인데요. 자, 우리 투자론에서 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자, 투자 시점은 현재 투자를 하죠. 투자 시점은 현재입니다. 돈은 지금 현재 시점에 돈이 투자가 되죠. 근데 수익은 언제 들어옵니까? 네, 수익은 미래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유입 시점이고, 투자 시점이라는 건 돈이 나가는 유출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이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의사결정은 이 투자 시점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들어올 이 수익을 지금 시점으로 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점을 일치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000원이라는 돈이 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은행에 1년 동안 저금을 했어요. 그럼 1년 뒤에 이 가치는 1,000원보다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자, 이 경우는 지금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미래 가치. 미래 가치 구하는 거를 할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증. 네. 그럼 반대로 1년 뒤에 내가 1,000원을 받을 게 있어요. 1년 뒤에 누군가에게. 근데 이 1,000원을 지금 당장 받고 싶어요. 그럼 이 물음표는 현재 가치 구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 구하는 겁니까? 네, 1년 뒤 1,000원의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이처럼 우리가 현재 가치 구하는 경우를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인한다. 그러면 현재 가치 구하는 게 할인이니까 할인은 1,000원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구하면 그 커지는 거고, 현재 가치를 구하면 당연히 작아집니다. 이때 그럼 얼마만큼 커질까? 얼마만큼 작아질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할증률,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커지는 비율을 뭐라 부르고요? 할증률. 작아지는 비율을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할 때는 할인율과 할증률로 이자율을 써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할인율과 할증률은 뭘 사용한다고요? 네,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이자율.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이자는 복리 계산을 합니다. 복리가 뭔지는 혹시 아시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자에 이자 붙는 거.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 미래 가치 구하는 건 할증, 현재 가치 구하는 건 할인, 할인과 할증률로는 이자율을 쓰고, 그때는 복리로 계산한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라고 309페이지 나와 있죠. 보이세요? 근데 이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가 최근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놔야 돼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 이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는 총 6개가 나옵니다. 6개가. 일단 제가 한번 다 적어 보면요. 첫 번째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게 있고요.
네,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일단 우리가 나중에 공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각각의 개수들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떨 때 일시불이 현재가치 개수를 쓰고 어떨 때는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를 이 경우를 아셔야 되거든요. 어떨 때 저걸 써야 되는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자, 지금 1,000원이 만약 2년 뒤에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아까 이 미래가치 구하는 거였죠? 네. 2년 뒤에 1,000원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이거는 뭡니까? 현재가치 구하는 거죠? 네. 자, 이것도 지금 미래가치 구하는 거죠. 3년 뒤 미래가치. 요거는 이제 현재가치 구하는 겁니다. 자, 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봤을 때 왼쪽은요 1,000원이라는 금액이 한 번 발생하죠. 맞아요? 이처럼 현금 흐름이 한 번 발생할 때 이걸 우리가 일시불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일시불의 현금 흐름인 거예요. 일시불의 현금 흐름. 근데 요거는 보세요. 똑같은 금액이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걸 1,000원씩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씩 요 말을 좀 잘 봐놔야 돼. 요런 현금 흐름을 연금이라고 불러요. 일시불과 연금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일시불은 현금 흐름이 딱 한 번. 연금은요 똑같은 현금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연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요 경우 한번 볼게요. 요 경우는 일단 일시불이죠.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그럼 요 물음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거냐? 이 물음표는 일시불의 그렇죠.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일시불의 그냥 현재 가치라 그러지 마시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네, 입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연금의 맞습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네, 좋아요. 네. 자, 이제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물음표가, 그죠? 물음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리로 오겠습니다.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언제 쓰느냐? 언제 쓸까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할 때 써요. 뭐 구할 때 쓴다고요? 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할 때 사용합니다. 하네. 자,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할까요? 연금의 네, 현재 가치 구할 때 써요.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할 때 사용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언제 쓰겠습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렇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할 때 씁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요, 연금의 미래가치 구할 때 씁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어떨 때 무엇을 쓰는지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일시불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 곱하기
앞으로 제가 현재 가치 계수를 줄여서 현가 계수라 그럴게요. 네, 일시불 현가 계수 하시면 돼요. 일시불 현가 계수. 일시불 현재 가치는 일시불에다가 일시불 현가 계수 하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요 두 밑에 게 되겠네요. 요거 그죠? 그럼 이 현재 가치 구할 때 어떻게 한다? 1,000원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 계수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금 현재 가치 계수를 가지고 어떻게 연금 현재 가치를 구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요 경우네요. 연금 현재 가치 그죠? 어떻게 한다고? 1,000원 연금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씩 연금이 들어오죠. 1,000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하시면 돼요. 연금 현가 계수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자료를 줍니다. 연금 현가 계수가 2점 얼마다 이렇게 주면 1,000 곱하기 2점 얼마 곱하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저당상수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그 다음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할 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것도. 이것도 해봤기 때문에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 미래가치 계수도 줄여서 내가 계수라 그럴게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 곱합니다. 이렇게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때는요.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때는 연금 곱하기 연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보니까 좀 다 곱하네, 그냥. 한마디로. 뭐 길게는 적었지만, 다 곱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일시불 현재가치 계수는 일시불 현재가치 구할 때 쓰는 건데, 어떻게 하는데,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다 곱해라, 곱해라.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를 공부를 할 때, 사실 우리 합격이 사실 중요하니까요, 그죠? 우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시험에 나왔던 거하고 앞으로 나올 거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쭉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좀 양도 줄어지고 공부하기가 좀 쉬워지죠. 어찌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시험에서 막 출제되고 했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알고 있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저 노란색으로 적은 거 있죠? 노란색으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저 자체가 이제는 시험으로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시불 현재 가치는 일시불 곱하기 그렇죠. 일시불 현재 가치 계수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 정도 노란색 글씨 정도까지도 빨간색은 물어보고 있고요. 빨간색은 물어보고 있고 노란색도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상수네요. 저당상수. 이 저당상수는 중요합니다. 저당상수는 중요하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저당상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써요. 원리금 구할 때 쓴다.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쓴다. 원리금하고 원리금 균등액하고는 다릅니다. 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원리금이란 말하고 원리금 균등액하고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저당상수는 뭐 구할 때 쓴다고요?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그러면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원리금 균등액은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합니다. 전부 다 곱하네. 전부 다 곱하네요. 저당상수를 곱합니다.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감채기금 계수 있죠. 이 감채기금 계수는 적립액 또는 적금액이라고도 그래요.
또 불이백이라고도 그래요. 정리백 구할 때 써요. 자,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저당상수. 자, 어떤 차입자가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럼 대출금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대출금 1억이에요. 근데 차입자는 1억을 10년 동안 매년 갚아가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갚아가는 거야. 원금과 이자를 같이. 원금만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내는 것도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갚아갈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 원금과 이자의 원리금이 똑같아지도록 갚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샀어요. 차를 내가 5년 할부로 샀어. 근데 내가 이제 차값을 갚아야 되겠죠. 대출받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캐피탈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야 돼. 근데 그 원리금이 똑같아. 만약 여러분들이 차를 샀는데 내가 지금 매달 42만 5천 원씩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같이 갚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갚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집을 살 때 아파트를 2억 대출을 받아 샀는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똑같은 금액으로 9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원리금 균등액으로 갚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가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그래요. 원리금하고는 좀 다르죠. 원리금은 그냥 단순히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걸 원리금이라 그러는데 원리금 균등액은 그 원리금이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금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원금과 이자 원리금이 똑같이 갚아갈 때 그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리금 균등액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뭘 쓴다는 거예요? 저당상수. 뭘 쓴다고? 저당상수. 중요해요.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뭘 쓴다? 저당상수 씁니다. 저당상수.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1억 곱하기 저당상수 하시면 돼요.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 균등액이 나옵니다. 그럼 저당상수는 시험에서 줍니다. 만약 계산 문제로 나오면 저당상수는 줘요. 저당상수가 얼마다? 가르쳐주면 대출금에다가 그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균등액이 나옵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대출 받은 경우고, 대출. 어떤 사람이 10년 뒤에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필요한 돈이야. 필요 금액 또는 목표액. 10년 뒤에 내가 1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매년 은행에 적금을 넣으려고 그래. 10년 뒤에 찾으려고. 이때 넣는 금액을 우리가 적립액이라고도 그러고 적금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금액이 다른 게 아니고 이 금액들이 어떻게 똑같도록 이 금액이 똑같은 거야. 막 9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적립액 구할 때 쓰는 게 뭐라고요? 감채기금 계수 씁니다. 그러면 이 적립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적립액은 내가 필요로 하는 돈, 목표로 하는 돈 있죠? 목표액에다가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내용들은 좀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 왼쪽 편에 있는 계수들은 전부 현재 가치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현가 계수라고 부릅니다. 현재 가치 계수. 그럼 얘들은 당연히 현재 가치 계수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 계수겠죠. 근데 저당상수에는 현재 가치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네요.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 계수다. 현재 가치 계수. 오른쪽에 있는 얘들은 다 미래 가치 계수입니다.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는 미래가치 계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역수라는 거는 우리 3분의 2의 역수가 2분의 3이죠. 네. 이렇게 거꾸로 뒤집는 걸 역수라 그래요. 이 둘은 역수예요. 역수. 그 역수라고 알아두세요. 일단 역수예요. 역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저당 상수하고 역수예요. 이렇게 역수라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하고 감채기금 계수하고 역수예요. 그런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둘은 역수가 아닙니다. 역수가 아니다. 이들은 역수가 아니다. 그럼 역수라는 개념이 뭐냐? 자, 이것도 요즘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볼게요. 5 곱하기 2 해볼게요. 5 곱하기 2분의 1 해볼까요? 5 곱하기 3분의 1라 그래 볼게요. 5 곱하기 3분의 2. 자, 3분의 2의 역수는 뭡니까? 2분의 3. 그럼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수라는 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하고 역수를 곱하기 3분의 2는 나누기 역수로 해도 된다고요. 된다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걸 왜 얘기하느냐? 저기 한번 봅시다. 시험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 묻고 있기 때문에. 자, 대출 원금 곱하기 저당 상수가 원리금 균등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금 현재가치 계수라 그랬잖아요. 연금 현가계수.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곱하기 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나누기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목표액 나누기 연금의 내가계수.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는 저당 상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맞아요?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집중 정신 놓으면 안 돼. 지금 바로 외워버리세요.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씁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외우려고 그러지 마. 지금 바로 해. 뭐 나중에 아껴놓고 그래. 지금 바로 그냥 정리해버리세요. 머릿속에.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뭘 쓴다고요? 저당 상수. 지금 외우라니까. 지금 중요하다고요.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는 저당 상수 써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는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맞죠? 네. 그러면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맞단 말이에요. 나누기 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게도 표현한다고. 네. 그러니까 시험 나갔을 때 저당 상수 이것만 기억하고 간 사람들은 역수관계를 모르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연금 현가계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적립액 구할 때는 원래는 뭘 써야 돼? 감채기금 계수 쓰죠? 근데 역수 아닙니까? 연금의 내가계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말들도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평이하게 나올 때는 그렇게 잘 안 내는데 혹시나 출제위원들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면 그걸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역수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역수는 물어보거든. 그럼 역수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럼 역수일 때는 어떻게 쓸래? 나눈다는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다 그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꼭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묻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려 하지 말고 지금 딱 끝낸다 생각을 해야 돼. 자, 314페이지. 지금 끝낸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문제 2번. 자,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일단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속으로. 나 혼자 읽는 건 의미가 없어. 같이.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어때요? 자, 이 1번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머릿속에서는 저당상수라는 게 팍 떠올라야 돼요. 항상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원리금 균등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당상수야. 항상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상환할 금액이라 그랬죠? 원리금 균등이고 상환할 금액이라는 거 내가 돈을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갚을 때 쓰는 게 저당상수예요. 원리금 균등으로 돈을 갚을 때 쓰는 게 뭐라고요? 감채경계수 내가 저금할 때 쓰는 거예요. 감채경계수 내가 저금할 때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저금을 하면 돈은 미래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치계수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중요한 말. 원리금 균등 상환할 금액.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지. 저당상수. 찾을 수 있겠어요? 자, 2번 질문 볼게요.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자, 이번 지문을 보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쓰는 게 맞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합니다. 자, 먼저 2번 볼 때 2번 현재 5억 원이에요? 5억 원씩이에요? 5억 씩이란 글자 없잖아 지금. 5억 원이죠? 이런 거는 잘 읽어야 된다. 이런 거에다 대신 읽어줄 수 없어. 5억 원이죠?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그럼 거기다 일시불 딱 적는 거야. 시험지가 나오면 거기다 바로 일시불 적어야 돼. 읽으면서. 자,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여기서 5%씩 할 때 씩은 이거는 연금 아닙니다. 1,000원씩, 100원씩 금액에다 씩이 붙어 연금이지 5%씩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할증률 개념이야.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그 뒤에 10년 후에 주택 가격이라고 돼 있죠. 10년 후 줄칩니다.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죠. 아, 이 문제는 지금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구나.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문제구나. 그럼 뭘 써야 돼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 맞습니까? 그렇지. 맞네요. 자, 3번.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연금이란 글자가 났다, 그죠?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 현재 가치 구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 구하는 겁니까? 적립한 후에 달성된다고 그랬으니까 미래 가치죠. 그러면 연금 미래 가치네. 그럼 뭘 써야 돼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쓰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찾는 거야. 자, 4번.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대요. 그럼 1억 원이네? 그럼 뭐예요? 일시불. 현재 가치 구하라네? 그럼 뭐 써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찾아야 이게 안 헷갈리지. 그렇게 찾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자, 5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이다. 그 역수를 물어보고 있죠. 역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율 또 나왔다, 그죠? 아, 저당상수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뭘 쓴다? 네. 아까 2번에도 나왔지만 3번에 또 나오고 있죠. 이만큼 우리 시험 기출문제에서 저당상수는 아주 잘 물어본다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자, 읽으면서 일단 3억 원을 모은다고? 내가 그렇지. 3억 원을 모은다고? 내가 이게 저금해야 되구나. 그죠?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뭘 써야 돼요? 감채경 계수라는 게 알았다 이제, 그죠? 그럼 뒤에 이제 감채경 계수라는 글자가 나와주면 딱 좋아. 근데 봤더니 3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라고 나왔죠. 그냥 곱한다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란색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억 원의 감채경 계수를 곱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연금의 내과 계수를 나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곱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된다. 노란색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매월 말 50만 원씩 연금이야.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그런데요. 뭘 써야 됩니까? 웬 저당상수야 지금 갑자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써야지. 그렇죠? 있는 그대로 해야 돼. 자꾸 앞서가지 마. 원칙대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써야 돼. 근데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저당상수의 역수가 뭔데? 그렇죠. 그럼 저당상수 역수 나오면 이거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딱 바꿔놓고 읽으면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역수를 물어본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표에 있는 거는 꼭 빠짐없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계산. 다른 거는 우리가 계산 문제 나오면 좀 일단 뭐 그렇더라도 일시불의 미래 가치하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정도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정도는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제가 아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좋아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 계수, 미래 가치 계수죠. 네. 자,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요,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표현해요. Rn 나온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 말은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성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1,000원이 있는데 3년 뒤에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이거 뭐 구하는 겁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하는 거죠. 맞아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 계수하면 되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자율을 가르쳐 줍니다. 이자율을. 그럼 이자율이 만약에 10%야. 이자율이 10%.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일시불이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1,000 곱하기 1 플러스 이래 몇 년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좀 이제 조심하면 되겠네. 10%는 소수론한테 뭐가 돼요? 0.1. 5%는요? 0.05. 7%는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이자율이 5%야. 그럼 1 플러스 0.1이 아니고 0.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걸 적으면 1000 곱하기 1.1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1000 곱하기 1.1의 3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번을 곱해라 이 말이죠. 계산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아,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하는 거구나. 이자율이 10%네. 그럼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1000 곱하기 이 식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자율이 7%면 1000 곱하기 1.07의 3승.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봐가지고 안 되겠죠. 몸에 딱 빼어 있어야 돼. 요거 해볼게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아니, 일시불의 현재가치.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내각계수가 역수라 그랬잖아 아까. 그럼 일시불 현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인 거예요. 역수니까. 이거 뒤집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역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다시 이 말이네요. 1 플러스 이자율의 n이 기간입니다. 기간 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도 아까는 1,000원에 3년 뒤 가치였지만 3년 뒤에 내가 1,000원을 받을 게 있어. 근데 지금 얼마인지 내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 구하는 겁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1,000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10%라고 그래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자율 10% 1 플러스 0.1의 3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다시 적으면 1000 곱하기 1.1의 3승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요 1.1의 3승분의 100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요? 1000 나누기 1.1의 3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적었지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적었느냐? 뒤에 나누기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나눈다 그러면 안 돼? 곱하는 건데 식을 변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식을 쭉 전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 전개되는 식을 물어보지 않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거 적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자마자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보자마자 1000 나누기 그렇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는 곱했지만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 나누기 1.1의 3승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1의 3승이니까 나누기 1.1의 3승이잖아요. 1.1을 3번 나눠주면 돼요. 곱하기 1.1의 3승일 때는 1.1을 3번 곱하면 되고 나누기 1.1의 3승일 때는 1.1을 3번 나누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제가 할 것 다 했어요 사실은.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316페이지 316 찾았습니까? 자, 8번입니다.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뭐 구하는 건지 알아야 돼. 일단 뭐 구하는 문제입니까?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그렇지, 이거 물어보는 문제네. 이거 그러니까 8번 문제 딱 보고 5년 후 1억 원 현재 가치 딱 나왔을 때는 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럼 할인율을 보니까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7%. 0.07이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옆에 식을 한번 적어봐봐. 1억 나누기 1.07에 5년이잖아. 5년. 그럼 1억 나누기 1.07에 5승. 즉 1억 나누기 1.07을 몇 분 나누라는 겁니까? 그럼 계산해도 1억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몇 번? 숫자만 6번 나누면 안 돼. 5번만 나누면 되는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쉽지? 그럼 왜 어려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뭐라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계산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8번을 딱 보고 5년 후 1억 원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1억 원 일시불이구나. 이 문제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네.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조식이 바로 탁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율을 빨리 봐야 돼요. 7%네. 그러면 1.07에 5승을 나눠야 되구나. 그 식이 1억 나누기 1.07에 5승. 이게 바로 적혀야 돼요. 보는 순간 적을 수 있어야 돼. 몇 번 보면 될까?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복습 이거를 한 10번만 보면 돼요. 10번 보고 이거 딱 보고 10번 보는 게 뭐가 힘들어? 그럼 3번만 봐.
내일 3번 보고 모레 3번 보고 그렇게 하세요. 네. 9번 한번 볼까요? 9번 봤어요? 네. 이게 작년 문제인데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는, 제가 이 문제를 읽어주는 이유는 풀라고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 요런 문제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 보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3년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연간 임대료가 1년에 얼마? 첫 번째는 5천만 원. 매년 200만 원씩 증가한다고 돼 있죠. 네. 그럼 1년 차만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첫 해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맞아요? 네. 1회차에 비용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걸 꼭 풀으라고 지금 푸는 게 아니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자, 볼게요.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실제로는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첫해, 둘째, 셋째. 이 사람이 지금 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해 수입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 당할 필요 전혀 없어요. 5천만 원. 둘째까지 다 해봅시다. 매년 200씩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입이. 그죠? 그럼 5,200이 되겠네. 셋째는요? 이렇게 되겠네요. 적으세요. 시킨 대로. 자, 비용입니다. 비용. 첫 해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인데 100만 원씩 증가하죠. 그럼 2,100, 2,200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 개념을 우리가 순영업 소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순수익. 그럼 첫 해 순영업 소득은 얼마입니까? 3,000, 3,100, 3,2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아, 이렇게 발생되는구나. 맞습니까? 현금 흐름이.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순영업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를 구하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1년 뒤에 3,000 들어오고 2년 뒤에 3,100 들어오고 3년 뒤에 3,200이 들어오는데 잘 들어. 계산 문제는 알아도 방식은 알아야 된다고. 이게 사실은 우리 현재 가치에서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들어올 돈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나? 만약에 순영업 소득이 전부 다 3,000씩 만약에요. 이렇게 똑같다. 만약에 똑같다. 그냥 이게 지금 이것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부 5,000, 2,000, 5,000, 2,000, 5,000, 2,000 이렇게 시험 자료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 돼요? 그럼 이거는 뭐야? 현금 흐름 방식이 지금 연금이지. 그럼 이거를 구한다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끝나. 3,000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하면 돼요. 만약 이런 현금 흐름 같으면, 근데 이건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하나하나를 일시불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일시불로. 맞아요? 그러면 3,000의 일시불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하면 돼? 3,000 곱하기 일시불 현가계수 하면 되겠죠? 맞아요? 기간 몇 년짜리? 1년짜리. 그럼 얘는 3,100 곱하기 일시불 현가계수 하면 되겠습니까? 몇 년짜리? 2년이잖아. 얘는 지금 1년, 2년 뒤잖아. 이래서 계산 문제를 내가 하기 불안하다고. 다 잘해놓고, 이런 데 틀리거든. 다 잘해놓고는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 문제 넘어야 될 벽이 너무 많아. 어려운 거 잘해놓고 있지. 허탈한 데서 막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2년인 거 조금 전에 지금. 그럼 얘는 3,200 곱하기 일시불 현가계수 몇 년짜리?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안 푸는 거하고 생판 모르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똑같은 금액이면 이렇게 하는 거고,
금액이 다르면 하나하나씩 다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걸 공부를 잘 해놔야 나중에 우리 수년제 가치법 할 때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시험 자료에 있다 없다? 있거든. 그러면 0.95, 0.9, 0.85 돼 있죠? 그래요. 그럼 계산기 0.95, 0.9, 0.85입니까? 네. 그래요. 그럼 계산기 들고 3000 곱하기 0.95 딱 적고 3100 곱하기 0.9 딱 적고 3200 곱하기 0.85 딱 적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이 세 개 다 더하면 되지. 실제로는 안 어려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럼 이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바로 순영업소득을 구해서 쭉쭉쭉 곱해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난이도가 높다. 실제로 높은 문제에 해당되는 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근데 제가 이걸 푼 이유는 현금 흐름을 보여드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일시불 금액이 다를 때 하나하나 땡겨라. 금액이 같으면 연금 현가계수 바로 곱하면 된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